나라지킴이 고결합에 몸을 두고 있는 이병복입니다. 70년 전 6.25 남침이 벌어지던 날 저는 14살의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날씨가 아주 선선했지만은 이제 또 비가 좀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날씨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천우신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라지킴이 고기연합의 카톡방에 고기연합의 이철영 대변인이 쓴 6.25 70주년 시로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이철영 선생은 지금 우리가 아마 1950년 6.25를 겪고 나서 오늘 이르기까지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귀에 닥쳐 있도록 익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그 뭡니까? 6.25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6.25의 노래가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에 걸쳐서 6.25의 노래는 금지 공목이 돼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불리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기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를 못하고 지냈는데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어느 사이 모르는 사이 이 노래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6.25의 노래는 6.25 남침에 저항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맞서서 가만히 싸워가지고 북으로 진격해가기까지 또 통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아주 피가 끓는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노래 가사가 바뀌었죠. 이 가사는 원래 박동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작사하시고, 그 다음에 김동진 작곡가가 곡을 붙인 아주 그런 훌륭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그대로 두면서 시마무개라고 하는 이상한 녀석이 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바꿨는데, 나중에 한번 바꿔진 가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기를 아주 쑥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씨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6.25 전쟁을 가리켜서 내전이라고 부릅니다. 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그 북한을 상대로 해서 난데없는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설쳐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 제1조에 이로써 전쟁 끝났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따져져야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고, 전쟁을 누가 겪고,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종전됐다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전쟁의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전쟁 범죄자는 색출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단단한 자물쇠를 잠그는 내용을 담는 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그 평화협정은 남북 간에 지금 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 6.25 전쟁을 도발한 북쪽이 전쟁을 도발한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1972년에 처음 평양을 갔습니다. 그 평양에 가서 있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가 그 신경을 쓴 화두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왜 6.25 전쟁이냐? 우리가 남북 대화는 언필칭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 뭡니까? 합의를 하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를 가지고 관련해서 6.25 문제를 우리가 자꾸 거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북쪽 친구들이 6.25를 남쪽에서 일으켰다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입장은 고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평화협정을 체결합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난데없이 종전선언이 튀어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이끄는 이 정권은 6.25 전쟁이 북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입각해서 월남 평화협상식의 어떤 거기에 입각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은 뭡니까?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여러 가지 이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평화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평화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북한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평화통일을 몽상하고 그 평화통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바로 6.25가 일어난 날 기억하는 이날입니다. 미국이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습공격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봤죠. 그래서 그 뒤에 미국 민족에서는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잊지 말자. 이것이 국민 정신의 한 부분을 형성해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승전을 이끌었고 그 뒤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이 가령 Remember Pearl Harbor의 이런 구호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기억하자. 6.25를 기억하고 6.25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일에 계속 매달려 있자 하는 각오를 다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립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다짐하는 것이 오늘 6.25를 기억하는 날의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을 잘 기억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위 이 정권이 전쟁과 평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아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 문제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전쟁은 있었고 또 평화는 갈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소년들이 이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남겨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사람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평화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 아주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평시에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말도 있고, 몽둥이를 들면 그것이 곧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고, 국제관계에서 두 개의 전쟁 사이에 막간에 연출되는 사기극이 곧 평화다 이런 말도 있고, 양이 늑대와 평화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은 독일과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고단한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가 나와가지고 영국을 이끌고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끄는데, 그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물량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영국 또 프랑스의 망명 정부와 함께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죠. 그때 초기에는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버티고 있어서 영국이 아주 미국의 아주 저칠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 그때 저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겪는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쇠약해지거나 피로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겪는 돌발적인 일로 인한 충격이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대설로 인한 피로도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장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장낼 것입니다. 바로 이 처치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처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것으로 6.25 70주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25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동복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허평환 전 국군 기무사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허 장군님께서는 육사 30기생이시며 현재 하형교 회장과 동기생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군, 해군, 공군, 간호사관, 여군, 예비역 동지 여러분, 우리 해병 전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6.25 70주년인데 정말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저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 씨 한번 보세요. 엊그제 광주 5.18 30주년인가 내려가서 당시에 진압군 발포 책임자를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자수하면 용서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거창한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6.25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데 그게 기여한 겁니까? 광주 5.18에 한 거예요. 북한 공산 침략을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 지킨 그 6.25 참전 용사들과 20만이 넘는 전사한 장병들,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정부 기념 행사 하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오늘 10시에 제가 데려갔어요. 가서 참배를 하는데 역대 대통령 묘소는 참배도 안 된대. 현충문에서 잠깐 참배했는데 그나마 어느 정당 어느 단체도 기념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추모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고 행사 하나 하지 않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행사들은 엄하게 한답니다. 엄하게. 국가보훈처장 저 썩어 빠진 작자는 미군 유해 하와이에서 오는 설공에서 오늘 밤에 거기서 행사한대. 거기 유교 행사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불과 70년 전에 북한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을 맞이해서 당시 우리 젊은이의 25%가 목숨을 잃고 지킨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6개 참전국 어느 지역 5개국까지 포함해서 29억에 넘는 자유 국가들이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이곳에 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5만 명이 넘게 전사를 해서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 추념 행사는 물론이고 유교를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대통령이란 문재인까지도 대통령 되고 나서 유일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6.25가 내전이래요. 내전. 6.25 내전은 얘기 누가 했어요? 김일성이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민들을 모아놓고 쌍방과실에 의해서 남과 북이 서로 잘못해서 충돌한 사건이 6.25라고 저런 자가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나라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비역들이 그 선배들의 혼을 이어받아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나마 저 동기생이면서 정말 훌륭한 하영규 동기께서 정군 동기를 맡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귀신 낚는 해병 장군들 다 어디 가버리고 최대국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은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느냐 그러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느냐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유민족이 지켜지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최대 투쟁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과거에 적어도 청와대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도들 시장 군수 도지사들은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킨다는 신념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재수없는 나라 미국 식민지 미국 뭐라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는 김일성의 사고의 저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게 양보하고 그들하고 잘 지내고 가면은 과연 평화가 지켜지고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엊그제 보세요.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그 새파란 김여기정이 한마디가 그냥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 70년 세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조국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요. 과거에는 남과 북이 체제 대결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내부가 종북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세대 대결을 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바로 죽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바로 북한 진영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썩어 빠진 동료 자유한국당 그 국현 개같은 것도 못한 놈들이 동조해서 저 대통령을 쫓아냈는데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와 싸운 이유는 바로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것이 단순한 그분 한 분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었고 저분을 구출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 구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반드시 우리 우파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 문재인 일파의 마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한미동맹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하면서 기실은 북한하고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것,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번에 원구성이 되면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면 반드시 그동안에 한두 차례 하다가 실패한 연방제 사회주의 개헌을 할 겁니다. 우리 예비역들은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많은 외국 국민들이 깨어났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고 내 새끼 잘 되는 거 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빨리 공산주의자들한테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분 탄핵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약에 자유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헌을 시도하면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저는 다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육해 공군 해병대 예병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오늘 6.25 70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서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울 것인가, 나아가서 저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체제를 없애고 자유통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걸 우리 다 함께 고민합시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시대적 값을 완수해서 6.25 전쟁에서 사망하신 수백만의 우리 동포와 20만의 국군 장병들과 5만의 의원군들에게 보답하도록 합시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영규 정군 회장님과 최병국 총재님 그리고 고교연합 비롯한 많은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예비역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